안녕하세요, 신세아입니다. 오늘은 칼라디움 스노우 화이트 박에 대해서 키우는 법도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길렀던 이 두 가지 작은 칼라디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요즘에 이 스노우 화이트 박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작년부터 스노우 화이트 박을 열심히 길렀었는데요. 이 스노우 화이트 박은 칼라디움 중에 하나예요. 박씨성을 가진 한국 분께서 칼라디움을 큰 원종을 이렇게 작은 칼라디움으로 조직 배양해서 만드셨다고 해요. 양파 안녕? 조직 배양해서 이렇게 작은 칼라디움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분이 인터뷰한 영상도 제가 봤는데 보니까 농장에서 25도 이상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사계절 내내 24도 이상에서 키우시더라고요. 너무 높아도 칼라디움은 바이러스성 병이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25도가 제일 좋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 식물인 것 같아요. 제가 키워서 봤을 때 작년에 키우던 스노우 화이트 박은 지금 다시 이번 봄에 깨어나기는 했어요. 근데 아주 작아요. 아주 작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막 번성이 되지 않은 게, 올해는 지금 5월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약간 쌀쌀하지 않아요? 올해는 날씨가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아직도 바람이 좀 차가운 것 같아서 25도가 안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좀 춥다 보니까 이 스노우 화이트 박이 그렇게 지금 잎이 빨리빨리 크는 시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여름이 되면은 얘들이 엄청 잘 자랍니다. 온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봄에 스노우 화이트 박이 어려운 이유는 봄에 지금 온도가 높지 않아서고, 25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아주 바글바글하게, 이제 잎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작은 잎들이 나중에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은 이렇게 커지거든요. 약간 커져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제가 칼라디움을 작년에 정말 예쁜 아이들을 다 막 내보냈던 이유가 너무 커요. 부동산 킬러예요. 칼라디움 이파리 막 이만하거든요. 제 얼굴보다 큰데 멋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식물을 많이 기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커서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이제 분양도 하고 친구도 주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올해도 새로운 칼라디움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지금 심어 놓기는 했거든요. 이제 막 촉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칼라디움은 어려운 식물이에요.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모두의 pH라는 그 프로게님이 그 펀딩으로 만든 책인데, 여기 보면은 칼라디움이 레벨 10이에요. 이 레벨이 뭐냐면은 1이 제일 쉬운 식물이고 레벨 10이 제일 어려운 식물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칼라디움은 밝아서 오히려 안 보이네요. 반짝반짝한 책이라서. 칼라디움은 칼라디움, 뭐 칸디덤, 데뷔탄트, 린드니도 칼라디움이더라고요. 다 레벨 10입니다. 어려운 식물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물은 은근히 좋아하는 편인데 구근이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 통풍이 잘 되는 토분에 저는 심어줬고요. 얘는 제가 뭐 항상 쓰는 블리스볼 저와도 토분 블리스볼에 펄라이트를 엄청 40% 정도 넣어가지고 원예용 상토에다가, 저는 훈탄도 20% 정도 넣잖아요. 물이 잘 빠지는 데다가 넣었더니 물이 너무 빨리 말라서 거의 얘는 요즘에 워낙 이 토분이 빨리 마르는 토분이다 보니까 한 3일에 한 번씩은 주는 것 같아요. 흙이 아주 바짝바짝 말라요. 근데 책에서도 그렇고 칼라디움은 위에 한 2-3cm 흙이 마르면 물을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엔 제가 100% 저면관수로 물을 줬었는데, 플라스틱 화분에서는 저면관수로 물을 줘도 괜찮지만 이런 토분에 저면관수로 물을 주면은 토분에 곰팡이가 엄청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더 이상 곰팡이를 너무 이제 닦기가 힘들어서 그냥 위에서 물을 주는 관수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햇빛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한 30도 이상 넘어가는 여름이 아닌 이상은 창문 앞에다가 바짝 갖다 놔야 돼요. 정말 창문, 여기가 창문이면 저 바로 앞에 갖다 놓거든요. 창틀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스노우 화이트 박 여러 군데서 길렀어요. 뭐 선물도 받고 그래가지고 되게 작년에 많았거든요. 근데
어려운 식물인 게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은 잎이 쪼그라들고 말라서 죽어버리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과습으로 죽인다고 하는데 제가 키웠던 스노우박이 힘들었던 거는 물을 안 줬을 때 말라서 죽었었어요. 그래서 창문 바로 앞에 키우고 3일에 한 번씩 물 챙겨주고 흙을 겉흙이 완전 바짝 마르기 전에 저는 물을 줬었거든요. 그렇게 키웠던 칼라디움 화이트박이 제일 잘 자랐고요. 스노우 화이트박이 겨울에도 이제 토분에 이제 코팅이 돼 있었던 토붕에 있었던 아이는 죽었는 줄 알았거든요. 거의 제가 그 구근을 파봤을 때 구근이 막 찌글찌글해가지고 거의 이거는 그냥 말라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한 아이였는데 물을 주니까 거기서 다시 이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찌그러지고 막 정말 썩어서 없어진 것 같은 그런 구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거 보면은 그런 것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물을 줘보시면은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이 스노우 화이트박을 육성하신 그 분께서는 겨울에도 25도 올려서 안 재우신다 그래요. 이거는 구근 자체가 크지 않은 스노우 화이트박 칼라디움은 구근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동면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내에서 25도 계속 올리고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온실이 있으신 분들은 25도 올려서 계속 안 재우셔도 되지만 그냥 화분 안에서 그냥 어느 정도의 통풍만 조금 있는 화분이라면은 그냥 그대로 흙에다 놔뒀다가 실내에 놔뒀다가 봄 되면은 물을 한번 다시 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파서 신문지에다가 넣어놨다가 다시 심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자리도 안 차지하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키우셨던 분이 아주 다시 봄에 잘 살아났다고 하는 거 보면은 저도 이번 겨울에는 구근을 파서 신문지에다가 놨다가 봄에 심어보는 방식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스노우 화이트박 포함해서 이런 칼라디움은 어려운 식물이 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얘도 많이 컸죠. 얘도 이파리가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근데 저는 큰 칼라디움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얘 한 2배 정도만 컸으면 좋겠고 더 안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칼라디움은 올해 많이 안 할 예정이고요. 얘는 그냥 예뻐서 갖고 왔는데 베메라예요. 베메라는 필로덴드론 종류인데요. 약간 벨벳 이파리의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뻐서 여기다 올려놨고요. 지금 이거 찍는 곳이 아들 방인데 여기는 서향이거든요. 여름이 되면은 저희 집이 남향인데 거실하고 베란다는 남향이에요. 근데 아들 방은 서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우기 어려운 식물들 같은 경우나 조금 가격대가 있는 아이들은 이 방으로 옮겨옵니다. 그러면은 저녁 6시까지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와요. 거의 한 저희 집 2시 정도가 되면은 남향 쪽은 해가 없어져요. 해가 그쪽은 안 들고 서향으로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이렇게 햇빛에 예민한 아이들은 서향으로 옮겨주시면은 더 잘 자랄 거예요. 햇빛이 강한 곳을 쫓아다니면서 제가 얘를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식물이라는 건 알고 계시면서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노우 화이트박을 잘 기르신다면은 진짜 식물 잘 기르시는 분이라고 인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죽였다, 정말 어렵다라고 하셔도 되는 그런 어려운 식물이었어요. 하지만 예쁘니까요. 제가 모든 칼라디움을 합쳐서 제일 좋아하는 칼라디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칼라디움보다도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아이라서 얘로 계속 키울 예정이고요. 얘는 보면 초록색 잎이랑 하얀색 잎, 러브랑 제인이 섞여 있는 품종인데요. 섞여 있어도 귀여운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 초록색 잎만 키웠었는데 하얀색 잎이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아무튼 햇빛이랑 온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물도 좀 잘 챙겨 주셔야 되지만 또 썩히면 안 된다는 거. 레벨 10의 식물 스노우 화이트박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또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식물 있으시면 제가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이거저거 공부해보고 제 경험이랑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 달아드릴게요. 다음에 또 예쁜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